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듀마켓에서 건축기사와 건축산업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안남식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5년 제3회 건축기사 실기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25년도의 제일 마지막 시험, 제가 1회하고 2회 때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건축기사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를 공정표에서 공기단축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 말씀을 드렸죠. 1회, 2회 때 안 나와서 좀 쉽게 나오나 싶더니만 역시 3회 때 공기단축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문제 풀이 해보도록 하죠. 먼저 1번 문제입니다. 라이프사이클 코스트, LCC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시오. 라이프사이클 코스트는 항상 중요한 게 뭐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해갖고 요 유지관리와 해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유지관리나 해체가 들어가지 않는 거는 LCC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여기 뭐 처음 기획 단계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까지 여기까지만 다 들어가면 맞는 보기로 보통 해준다는 거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2번 갑니다. 이번도 역시 기출문제 여러 번 나왔던 거죠. 밸류 엔지니어링 가치공학에서 V 이퀄 C분의 F에서 이 각각의 F, V가 뭐고 F가 뭐고 C가 뭐고 전부 영어죠. 밸류 밸류하고 밸류, 펑션, 코스트 이걸 그대로 우리말로 한 거, 우리말도 같이 적어주는 게 좋고요. 하여튼 여기 지금 해설에 나온 대로 그대로 적는 게 FM 풀이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3번 갑니다. 로2 삼중유리의 정의를 기술하시오. 로2 삼중유리, 이 로2가 로 이미테이션 에미시비티라고 말씀드렸죠. 방사가 뭐 열이 뿜어져 나오는 게 굉장히 낮은 삼중유리. 그래서 요거는 뭐 금속이나 금속 산화물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가시광선이 투과율이 높다. 가시광선은 전부 다 대부분 다 투과를 시키지만 열의 이동을 최소화시킨다 라고 하는 걸로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약간씩 정의가 살짝 바뀌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4번 갑니다. 지방 계량 공법 중에 샌드 드레인 공법을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샌드 드레인, 샌드다고 해서 절대 모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점토지 집안에서 사용하는 요 샌드가 들어간 이유가 모래 말뚝 때문에 샌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점토질 안에 모래 말뚝을 집어넣으면 점토질에 물이 있는 진흙덩이니까 물이 쫙 빨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래 말뚝만 쏙 빠지면 이제 물이 많이 없어진 탈수건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탈수건법 중에 대표적인 점토질에 사용하는 거 샌드 드레인, 페이퍼 드레인, 생석회 말뚝 이 세 가지를 꼭 말씀을 드렸었죠. 샌드 드레인 정의였습니다. 5번 갑니다. 철골 공사에서 철골에 농막이 칠을 하지 않는 부분 4가지를 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고력볼트 접합부. 고력볼트 접합부는 당연히 이게 농막이 칠을 하면, 농막이라는 게 페인트죠. 일종의 페인트이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시면 굉장히 미끈미끈하잖아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고력볼트 접합부는 미끈매끈하면 잘못하면 미끄러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농막이를 하지 않죠. 콘크리트 매입되는 부분 전혀 할 필요가 없죠. 콘크리트에 묻혀버리면 부식이 안 되니까. 농막이 칠을 왜 합니까? 농막이를 하지, 녹이 슬지 말라고, 부식이 되지 말라고 방청하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에 매입되면 전혀 녹이 안 쓰니까. 조류에 의해 맞닿는 면 1번이나 3번이나 거의 비슷한 개념이죠. 이게 맞닿는 면은, 조립에 의해서 맞닿는 면은 절대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농막 이치를 하지 않습니다. 현장 용접하는 부분 이것도 역시 100mm 이내에서 보통 하지 않죠. 농막 이칠 금지였었습니다. 6번 갑니다. 목구조 1층 마루널 설치에 관한 순서를 보기를 보고 나열하시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초성으로 갑니다. 초성. 동동멍장마죠. 동동멍장마. 자, 항상 동바리돌하고 동바리가 있는데 동바리 돌이 밑에서 동바리를 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바리 돌이 먼저고 바리가 나중이고, 그 다음에 멍의 장선, 그리고 마룬널. 마룬널이 제일 끝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자, 7번으로 갑니다. 다음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시오. 줄쳐보기와 수평 규준틀이 나오는데요. 수평 규준틀은 여러 번 나왔지만 줄쳐보기는 거의 처음 나오는 겁니다. 신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지에, 땅에 건물의 위치를 정하기 위해서 배치에 따라서 석회나 줄로 위치를 잡는 거죠. 석회, 흰색 가루죠. 보통 우리 뭐죠? 뭐 이렇게 테니스장에도 있고, 또는 야구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 쭉 긋죠. 선 쫙 긋는 것도 석회죠. 석회, 흰색 가루. 그래서 석회나 또는 줄로서 위치를 잡는 거, 이걸 줄쳐보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신규 문제. 그렇지만 수평 규준틀은 여러 번 나왔었죠.
학부의 위치를 정확히 위치 표시죠. 위치를 표시하고 높이나 너비, 요게 기준이 되는, 항상 기준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수평 위치. 그래서 이게 수평이니까 수평 위치가 맞는 거죠. 여러 번 나왔었던 내용이고요. 자, 8번 같은 경우에 신규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의 괄호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한중 콘크리트. 한중 콘크리트는 겨울철이죠. 매우 추운 일평균 기온이 4도씨 그 이하일 경우에 항상 쓰는 게 한중 콘크리트. 그때 한중 콘크리트에서는 항상 너무 춥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생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따뜻하게 하는 온도, 그게 바로 적산 온도라고 하는 거죠. 적산 온도는 외기와 요 콘크리트 내부의 실내 온도 차, 델타 T하고 기본적으로 며칠 동안 양생을 했느냐. 이거의 고부를 나타내는 게 적산 온도. 자, 거푸집 및 동바리를 해체할 시기에 대해서 현장 콘크리트와 가급적 동일한 상태에서 양생한 공시체 강도 시험에 의하거나, 의하거나 해서 강도 시험에 의하거나가 1번. 첫 번째,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콘크리트의 온도 기록에 의한 적산 온도 추정한 강도에 의해서 정해야 된다. 이게 2번.